안녕하세요. 과학으로 장난치기 창피해 이덕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레이디 제인입니다. 네, 오늘 게스트 과학 커뮤니케이터 황성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청취자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황성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이미 많은 분들이 그럼요. 너무 기다리고 또 계셨습니다. 유명하신 분이고 네, 뭐 저희가 네. 소개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요즘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데 오늘 저희가 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주제 맞춤형으로 섭외를 한다. 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누구를 모셔야 될까? 뭐 가수 별씨? 이름이 그냥 항성인데 뭐. 황성이 별. 차차 얘기하도록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별님을 모셨습니다. 자, 왜 이런 말을 했는지 항성과 별이 뭔 상관이야? 별 하면 예쁘잖아요. 그렇죠. 작은 별 하나가 내려와서 내 어깨에 기댔다. 야, 너무 작은 아름답지. 항성이 내려왔다. 오우, 막 뜨거울 것 같아요, 벌써부터. 아니, 뭔가 우주적인 그 기운이 느껴지거든요. 이 네. 항성과 별 정의에 대해서 조금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별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되게 아름답고 반짝이고 뭔가 낭만적이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또 그런 느낌은 아니어서 스스로가 지금 등산하시다 왔나요? 이거 뭐예요? 춥다 그래가지고 살짝 잠바를 입고 왔는데 별에 가까운 곳에 가고 싶으셨던 겁니다. 약간 별 색깔을 하고 싶었는데 그건 좀 아니었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아름다운 이미지를 하기에는 내가 조금 좀 그렇다. 별이랑 안 어울린다. 근데 별은 하고 싶다. 그래서 별에 조금 다른 이름이 뭔가 있을까 그래서 찾아본 게 별은 항성이다 라고 이제 학문적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별 조선시대도 별이 있었을 거고 그쵸. 고려시대도 별이 있었을 건데 고려 시대도 있었나 별이? 있었겠죠. 별이야 있었겠죠. 존재는 계속 했겠지만 그걸 어떻게 이걸 다 불렀느냐. 받아주는 이렇게 착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아니 있습니다. 물론 별이라고 불렀는지는 우리가 검증을 하지 그렇죠. 못했으나 별성자가 있었잖아요. 우리 한문을 썼으니까. 네. 그러면은 그 별이라는 게 이제 바뀌었을 텐데 맞네요. 잠깐만, 별 성자잖아요. 그럼 항성이라고 하지 말고 성이라고 해야지. 저는 성입니다. 뭔가 이상하잖아. 누가 알아? 성 치면은 이럴 때 뭐 이제 검색어에 성 치면은 내가 안 그렇지, 나온다고. 그렇지. 캐슬들이 검색이 돼야 돼. 검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물론 항성을 쳐도 제가 나오진 않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성보다는 항성이 낫겠다. 그럼 별 이꼴 항성이다. 이렇게 그렇죠. 봐도 되는 라고 겁니까?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렇기는 한데 사실 별이라는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아까 낭만적이고 뭐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늘에 하늘에 빛을 떠 내는 있는 거. 하늘에 반짝이는 거. 빛을 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국립국어원에서 만들어낸 한국표준대사전에 보면은 네. 별이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별이라는 거는 성운 같은 것처럼 그러니까 퍼지는 모양이 아닌 하늘에서 빛을 내는 천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잠깐만. 따지면 그렇죠? 오리온 대성운이 별이 아니네요. 그렇죠. 성운은 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두웠잖아요. 지금처럼 인공 조명이라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너무 잘 보였겠죠. 성운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잘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 오리온 자리를 보면 네네. 오리온이 이러고 있거든요. 그쵸. 그런데 여기에 벨트가 있고 작은 칼을 차고 있어요. 그게 그 사이에. 보여요. 갖다 붙이지 마요. 뭘 작은 칼을 차고 있어. 깜짝 놀라 진짜 생겼어. 아우 지겨워 진짜. 내가 별자리 아까 88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모든 별자리를 다 몰라요. 정말 알 수가 없는데 네. 오리온 자리는 딱 보면은 보면 알아. 활 들고 칼 차고 있다. 진짜 이러고 있어. 네. 근데 진짜 이게 벨트가 있고 있어요. 여기 칼을 차고 있다? 소태성이 맞아요. 있는데 가운데가 별이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별이 아닌 거예요. 가운데가 별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건 성운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운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운은 뭔가 다른 거다. 그래서 성운을 별이라고 부르지는 않았고 하늘에서 반짝이게 빛을 내는 모든 천체를 별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네. 그렇게 따지면 우리 되게 밝게 보이는 것들 중에 행성이 있거든요. 목성도 있고 그쵸. 금성도 있고 우리 표준 국어 대사전의 의미로 따지면 그것들도 다 다 별인 거예요. 별인가요? 그렇죠, 반짝이니까. 다 별인 거예요. ISS는요? ISS도 별인 거죠. 오야. 왜냐하면은 반짝이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그쵸. 반짝이고 있고 아니 그러면 퍼져서 보이지도 않고. 별이 저희가 생각한 것과는 조금 더 정의가 좁혀지는 지금 중이네요. 혹은 넓어졌거나 그렇죠. 넓어지고 좁아지고가 같이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제이님이, 레즈님이 알고 있는 별, 그다음에 독실님이 알고 있는 항성, 이거 둘 다 별을 의미하기는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가 별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면 저는 그래도 천문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정확하게 별이라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라는 거를
그래도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그래서 항성이라고 하자 그래서 정했던 거죠.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항성님은 어렸을 때부터 별을 보는 걸 좋아하셨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 천문학을 전공하게 된 건지. 어떤 분은 진짜로 그냥 성적 맞춰서 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근데 거죠. 그런 분은 되게 잘하시는 분인데 뭐 성적 맞춰서 갔다면 되게 뭔가 부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저는 예전에 사실 어릴 때 책을 되게 많이 보는 편이었었어요. 네. 그런데 부모님 보통 어릴 때 전집 같은 거 사주잖아요. 그쵸. 막 1권부터 막 10권까지 있는 무슨 과학 대백과사전 뭐 무슨 전집 뭐 이렇게 하는데 4권으로 된 지금도 나오고 있는 Y 시리즈가 있어요. Y 시리즈? 그게 알아요. 어릴 때 있었다고요? 그게 저 때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 89년도, 90년도 이러면은 나이가 대충 나오기는 하지만 아니, 그래도 저도 알아요. 그 책 유명한 책이잖아요. 4권이 처음 나왔어요. 네. 1편이 우주는 왜, 어. 2편이 지구는 왜, 어. 3편이 식물은 왜, 4편이 뭐 생명과학은 왜, 과학에 동물은 관련된. 왜, 뭐 이렇게 해서 5편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보이저가 막 토성, 목성을 지나면서 막 사진을 보내올 때였어요. 고해상도의 사진들. 고해상도의 사진을 우리가 목성, 토성 이런 사진들을 처음으로 막 와하고 지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보내온 사진들 보는 것처럼 와하고 볼 때였어요. 그때 그럼 거기 실려 있었어요, Y에. 실려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거에 고해상도 사진이 실렸던 것 같아요. 너무 이쁜 거지.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망원경을 사달라고 쫄랐죠. 오야. 몇 살 때죠?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만. 그럼 어릴 때부터 엄청 관심을 가졌거든요.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잠깐만 한번 얘기해 보자면 어렸을 때 책을 봤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때 책을 보면서 꿈을 꿨다는 거고. 관심사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쵸. 보면서 신비함을 느끼고 사실 어린이들과 같이 읽기 좋은 책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그림도 예쁩니다. 끝없는 우주 이야기. 네. 두 남녀가 누워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특이하게도 잠깐만. 아니 잠깐만요. 이거는 아이들을 위한 책이라서 그런 말씀을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말하고 나서 놀랐어 지금. 요거는 못 들은 셈 치고 이 책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요거는 저자가 6분이나 돼요. 이탈리아의 여성 천문학자분 6분이 이제 모여서 쓰신 책인데 이게 지금 딱 보시는 것처럼 약간 어린 친구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안에 살짝 보여드리면 일러스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글이 적고요. 읽을 때 좀 편하게 재밌게 좀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굉장히 전문적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항성님처럼 이제 어린 친구들이 꿈을 키우기에도 너무 좋고 이런 어렵지 않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으로 입문하기에 너무 좋은 그런 도서관입니다. 저도 아까 와서 살짝 이렇게 훑어봤는데 네. 그림도 너무 예쁘고 맞아요. 내용들도 정말 알차게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오늘 또 이야기 나눌 여러 가지 그쵸. 별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행성에 대한 이야기들 우주의 전반적인 대한 내용들을 되게 자세히 그렇지만 너무 어렵지 않게 잘 풀어놨더라고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전문가가 됩니다. 보셔도. 이 책을 보시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과천과학관 가자고 쫄을 수도 있습니다. 좋죠. 조심하셔야 돼요. 이따가 저희가 이 책 속 내용도 살짝 낭독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혜동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그다음에 국영수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갔다. 그거는 진짜 나중 얘기인데 근데 참 특이한 게 저도 그 Y 시리즈 책을 갖고 있었고 봤지만 저는 되게 흥미롭다 신비롭다까지만 생각했지 내가 천문학자가 돼야겠다 막 망원경을 사달래 여기까지는 못 갔거든요. 맞아, 이건 두 개는 다릅니다. 여기서 좀 갈리는 거잖아요. 그쵸. 본인이 조금 약간 DNA에 그런 거를 갖고 있지 않았나 성향을. 그랬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똑같은 5권이었잖아요. 뭐 주제도 다 다른 5권인데 어떤 친구는 정말 식물은 왜, 동물은 왜 보고 야, 이 동물이 세상에 이런 데가 이런 동물들이 있어 그러면 동물학자가 됐을 수도 갈로안님 있는데 같이 되는 거죠. 갈로안님 같이 그렇게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기에 끌렸던 거죠. 그래서 천체망원경을 사달라고 그랬는데 아버지도 천체망원경을 사용할 줄 모르고 당연히 모르시고 저도 어린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 뭐 설명서 이런 거 보고. 그냥 그땐 비쌌어요. 비쌌어요. 비싸죠. 지금 중국 사인 들어오면서 그나마 좀 싼 것들이 나왔지만 비쌌어요. 그때 비쌌어요. 60ml짜리. 맞아. 오, 정확하게 60ml짜리.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결국 목성을 봤어. 이거 소름 끼쳐. 왜? 이 얘기 나도 하려고 했고. 어떻게 하다가 거의 한 달은 걸린 것 같아요. 뭐 비도 오고 뭐하고.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다른 집은 잘 보이는데 왜 하늘은 안 보이는가가 되게 고민이셨거든.
이웃집은 볼 수 이웃집은 있는데 보이는데 하늘 별이 안 보여. 별은 안 보여. 근데 그래가지고 목성이 딱 보이고 왜냐면 목성이 밝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보기에도 아버지가 그걸 목성이라고 본 거는 아니고 뭐가 밝으니까. 뭐가 밝으니까 그거를 찍어서 봤는데 뭐지 이러면서 이제 봤는데 보인 거지. 근데 생각보다 그 사진처럼 그렇게 잘 보이지 않아요. 흐릿하게 보이죠. 흐릿하게 뭔가 보이는데 동그랗게 줄무늬 정도까지는 보여요. 오야. 그때는 신기해. 그때만 해도 날씨가 괜찮았나 봐요. 그때는. 그래서 그거 보고 진짜 우주 재밌구나 이렇게 해서 계속 했는데 저는 꿈이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운이 진짜? 좋은 사람이죠. 꾸준히 계속 네. 관심사를 유지하면서 전공까지. 그러니까요. 성덕이네요. 그러니까 성덕입니다. 성덕입니다. 진짜로. 아니 근데 별이라는 거 사실 굉장히 낭만적인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뭐 맨날 아까도 읽어드린 것처럼 문학에도 굉장히 많이 맞아요. 등장을 하고 연인끼리 뭐 저 별은 뭐 하늘의 별도 그치. 따다줄게 뭐 이런 맞아. 말을 막 할 정도로 막 그리고 항상 드라마나 영화에도 제목이 많이 들어가. 별은 내 가슴에. 진짜 옛날. 너무 옛날 거. 그걸 아시는군요. 요즘 거 별의 성그대. 뭐 그렇지. 그것도 요즘 거는 아닌데 그래도. 아니 왜들 이러세요? 다 또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궤도님 있잖아요. 네. 너 감자별 시리즈. 그렇지. 감자별 시리즈에 또 감자별. 자문을 그러니까요. 했을 정도로 감자별 시리즈도 재밌었어. 맞아요. 재밌었어요. 맞아요. 별밤도 많은 분들이 맞아. 봤고. 별이 빛나는 맞아요. 밤에. 진짜로.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질문. 별은 왜 이런 낭만의 대표 주자가 됐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딱 해가 우리가 뭔가를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평소 일상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모든 것이 바쁘게 지나가는 시간은 주로 낮 시간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무언가 나의 이제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삶이 끝나고 뭔가 쉬고 나갔을 때 어둠에서 그냥 조금 쉬러 나갔을 때 바깥을 쳐다보면은 그냥 별이 있잖아요. 너무 아름다워. 그 분위기 자체가 그냥 그 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사람들한테 뭔가 행복감을 주고 안정감을 주고 또 신비함을 주고 그래서 아마 별이 낭만의 대표 주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되게 신기하잖아요. 검은 하늘에 해가 졌다고 별이 그러니까 뭔가가 빛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그 사실만으로도 뭔가 신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멀리 있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거기 가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여기서 보는데 그 자리에 항상 빛나고 있다라는 게 그 사실이 굉장히 신비로운 것 같아요. 독실랑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말 공감을 하는데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나름의 별에 관심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어렸을 때 천체망원경 선물 받고 저는 결국엔 실패했습니다. 그때는 별 보기 되게 쉽지 않아요. 맞아요. 나중에 한참 뒤에 어른이 돼서 처음 토성을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너무 진짜 작아요. 진짜 작은데 토성이 그 고리가 보이는데 얘가 이렇게 흐르는 게 보이거든요. 흐르는 것도 보여요? 그럼 이걸 이렇게 하면 흐르는 게 보여요. 너무너무 예쁘고 저는 목성을 언제 봤냐면 쌍안경 같은 거로 이렇게 보여요. 맞아요. 목성이 동그랗게는 안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면 그 옆에 있는 사대 위성이 보여요. 그게 너무 귀여워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봐도 보여요? 그럼요.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건 망원경보다는 쌍안경으로 볼 수 있는 게 더 일단 어떨 때는 진짜? 많아요. 맞아요. 네. 나 한번 시작도 그렇고 뭐 해봐야겠다. 플레이아데스 성단도 그렇게 많이 보이는데 이런 거죠. 딱 볼 때 그 조그만 사대 위성이 보이면서 저는 그때 세 개 봤는데 너무 신기하고 또 하나는 저게 갈릴레이에게 어떤 영감을 줬는지 이런 것들을 알면 이게 아는 만큼 좀 더 감동이 있어요. 맞아요. 그쵸. 진짜로. 이런 설명을 듣고 싶으시면 과천과학관에 가서 항성님을 찾으시면 항성이라고 하면 아나요 거기서도? 알고 있습니다. 네, 항성이라고 AKA 하죠. 항성. AKA 네. 항성. 좋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랬었는데 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 다른 콘텐츠 준비할 때 생각보다 우리 같은 분들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맞아요. 생각보다 하늘 별을 보면서 한 30분 이상, 10분 이상. 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암적응이 될 때까지 별을 본 분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신혼여행 가서 처음 그걸 본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몽골을 가든가 하와이를 가든가 이런 데 가서 뭐. 그치, 별이 잘 보이는 곳에 가서.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유를 못 느끼는 거야. 그래 예쁘지, 망만적이지 하는데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5분, 10분을 누워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평생에 한 번 정도는 꼭 경험했으면 좋겠다. 아무 생각 없이 누워있기 힘든데 주로 이제 뭐 누워서 같이 하늘을 보거나 그럴 때 5분, 10분 누워있을 때가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 맞아. 옆에
그럴 때 딱 하늘을 보면은 그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막 그냥 돗자리 깔고 한강 같은데 맞아, 벤치에 맞아. 나가서 이렇게 막 말없이 이렇게 누워 있는 거는 가족끼리는 절대 안 그러지. 아, 절대 안 그래요. 연인끼리 가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막 저거 무슨 자리 같아. 저기 당신 있는 것 같아. 저거 국자잖아. 맞아. 북두칠성이잖아. 뭐 맞아요, 맞아요. 있지. 근데 진짜 그게 정말 중요한 게 모기 때문에 누워 있으면. 근데 진짜 별이 잘 보이는 건 겨울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겨울이. 근데 겨울에 진짜 너무 추워요. 죽을 것 같아요. 별이 잘 힘들어, 보이는 왜 이렇게 힘들어. 추워? 그래서 힘들었던 경험도 있고. 자, 항성님이 사실 좀 과학의 눈으로 봤을 때 네. 별을 메타포로 쓴 작품이나 표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보면서 저거는 은근히 나 이거 안다를 좀 담았구나 하는 게 좀 요소가 있을까. 이 사람 좀 과학적인데? 제가 그거 봤어요. 있었어요. 그 별이 빛나는 밤. 고흐. 근데 그거 말고 아르레 별이 빛나는 밤. 거기 보면 북두칠성이 있어요. 정확하게 저도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진짜 두 분이 좀 통하시는 데가 있네요. 아르레 별이 빛나는 네. 밤 보면은 그 북두칠성이 정확하게 표시가 돼 있고 네. 그 밝기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 크기도 정확하게 표현을 했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진짜 보고 한 거죠. 네. 저는 또 하나 본 게 그 북두칠성이 아래에서 위를 보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올라가는 북극성이 있거든요. 북극성이 되게 말하자면 낮아요, 생각보다. 그거 보고 느꼈던 게 우리나라에서 보면 우리나라 위도에서 보면 거기에 북극성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 아를 지역은 나중에 찾아보니까 북이 뭐 45도, 48도 이 정도 돼요. 이렇게 훨씬 가까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북극성이 이렇게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좀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까지도 좀 보이면서 이 사람이 진짜 보고했구나. 보고 그대로 그린 가짜가 것이다. 아니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들었어요. 우리가 아까 별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래서 별을 포괄적인 의미로 정의를 했을 때 하늘에 반짝이는 것 이런 것이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고 별이 항성이다 이러고 뭐 문학 작품 쓰고 그림 그리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랬을 때 봤을 때 우리나라 작품 중에 신윤복이 그린 월하정인이라고 그래 있어요. 맞아. 거기에 또 그 월식이. 그러니까요. 아시네요. 월식이 기가 막히게 표현돼. 달이 초승달 모양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불가능한 방향이군요. 위쪽으로 초승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제가 예전에 TV 프로에 나갔을 때도 문제를 가지고 나갔던 적이 있었던 건데 우리나라는 초승달 또는 금음달이라고 하면은 오른쪽이 보이거나 왼쪽이 보이거나 할 때는 거기는 위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초승달이 이제 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지? 이렇게 불가능한 되는 거지. 건데. 근데 그날 월식이 있었던 거지. 그렇지. 우리가 지금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정확한 날짜와 시간까지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거를 근데 숨겨놨네요. 말하지 않고. 기가 막히게. 야. 근데 정말 보고 그렸다 신윤복 씨가. 그렇지. 정말 보고 그 그랬다. 감각으로 남아서. 그러니까 그것 같아요. 아까 그 아래 별에 마찬가지로 북극성의 고도가 우리나라에서 바라볼 때보다 훨씬 더 높이 있는 이유도 거기가 위도가 높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보였을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내는 것처럼. 맞아요. 한편으로는 항성이랑 저랑 통하는 게 있으니까 또 좋긴 하네요. 네. 거기서 아르레 그 별이 빛나는 밤 했을 때 딱 깜짝 놀랐네요. 소름이 서로 끼쳤다.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아까 전에 이제 윤동주의 별에는 밤으로 오프닝을 했는데 맞아요. 이 별에는 밤 시를 과학적으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조금 짚어보면은 뭐 과학적으로 조금 요거는 말이 안 된다. 요거는 굉장히 과학적이다. 이렇게 조금 체크를 해볼 수 있을까요? 감히 저는 궤도님하고 조금 다르다. 그 궤도가 되게 잘하는 거거든요. 그게. 궤도님의 이게 특화되어 있는 약간 이런 거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바라보기. 그렇지. 그러면서 좀 애들을 울리죠. 근데 빨고. 걔래. 근데 그 오빠 얘기도 자세히 들어보면 말이 맞아. 안 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도 갖다 붙이는 것도 재미있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한번. 근데 이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야말로 메타포잖아요. 그쵸. 정말로 의미를 담아서. 그럼요. 벌써부터 지금 까시는군요. 그쵸. 과학적으로 말이 안 아니 된다. 뭐 시적 허용까지는 저희도 당연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체크할 게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과학적으로 따지면은. 어디 한번 체크해 봅시다. 좋습니다. 네, 별 해는 밤 윤동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할 것 같아요. 아무 걱정 없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사람이 그럼요. 하늘을 올려다 본다는 거는 뭔가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이런 기분으로 보는데 아무 걱정도 없이 하늘을 봤다. 요 부분도 말이 안 여기서 되는데 일단 이걸 조금. 받아주시나요? 저 무시 많이 하셔도 됩니다. 네네. 그냥 장난친 저는 그냥 거라서. 많이 못 들은 척 하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갈게요, 이제. 네네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을 속의 별들. 네. 왜 뭐가 문제죠? 사실 가을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때 우리가 별이 가장 잘 보이거든요. 생각보다. 왜냐면 여름에는 비 오는 날도 많고 그렇죠. 수증기도 많다 보니까 대기 중에 수증기도 많다 보니까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 것들이 많은데 이때면은 별이 진짜 짱짱하게 보일 때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만큼 막 잡광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 빛공해가 네온 사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을 빛공해가 때니까. 없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보였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하늘 아무 근심 없이 올려다 봤는데 별을 다 헤일 듯하다. 어떻게 세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셀 수 없는 만큼 많은 별들이 하늘에. 물론 과학적으로 셀 수는 있어요. 왜 우리 시위 집회하는 사람들 몇만 명이 참여했다. 이거 한 명 한 명 다. 근데 셀 수는 있잖아. 세는 거는 아닌데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는 못했을 거 아니고. 반론을 네네네네. 제기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일단 원래 눈에 보이는 별이 한 6,000개 정도 있다고 하죠. 그렇죠. 쉽지는 않아요. 이거 못 세요. 회사다 보면 중복해 까먹습니다. 두 번째, 헤일 듯합니다. 저도 이 말입니다. 헤일 누가 헤아렸다 했습니까? 그렇지. 헤일 듯합니다라고 자기의 감정을. 너무나 사랑해서 어. 마음이 불타는 듯합니다. 잠깐만요. 마음 불타지 않거든요가 아니고 불타는 듯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헤일 듯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충분히 의지를 가지면 별을 셀 수 있다.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별을 셀 의지도 있고 어떻게 별을 세지라는 생각을 약간이라도 하지 않았을까요? 윤동주 씨는 지금 선은 넘었다. 자, 그렇죠. 넘어가 보도록 큰일 하겠습니다. 나겠다. 근데 오늘 이 방송하다 큰일 나겠어.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못 해는 이유가 그럼요. 나오죠. 야, 말씀하신 게 맞네요. 그럼요.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여기서 또 문제가 있죠. 아침이 오기 때문에. 쉬 아침이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낮에 여름에 아침이 쉬 옵니다. 새벽 5시만 되면은 해가 뜨죠. 해가 뜨죠. 맞아요. 근데 지금 언제라고 그랬죠?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가을에서 예, 겨울. 예. 아침이 쉬 오지 않아요. 진짜로. 윤동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렇죠. 쉬 온다는 것에. 적절히 잘라주세요. 네네네. 좋습니다. 아니 보면 적절히 근데 힘들어 죽겠으니까 좀 아침에 오면 좋겠는데 안 와. 안 와. 6월 22일 이후로 계속 길어집니다. 그렇죠.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네.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음.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여기서 뭐죠? 별 하나에 왜 어머니는 두 번입니까? 1대1 등을 어긋났다. 왜냐?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시는 지금 인물이 아닙니다. 이걸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까요? 응. 별 하나의 어머니를 왜 불렀냐? 응. 별은 쌍성인가? 그치. 일반적으로 쌍성이 있어. 쌍성. 어머니. 북두칠성의 마지막 그 국자 끝, 그 꼬리 끝에 두 번째 두 번째. 별을 미자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알코올이라고 이렇게 원래는 4개인데 보이는 건 2개가 보여요. 네네네. 잘 보면은. 예전에는 고대 시대 때는 그걸 가지고 시력 테스트 했어요. 시력 테스트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윤동주 시인은 그게 시력이 좋았던 거지. 저 그 별을 보고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를 한번 불렀는데 딱 보니까 옆에 또 있어 쌍성이야. 그래서 그러면은- 어머니. 친어머니, 새어머니. 그런 거는 하지 개도님과 맙시다. 많은 생활을 같이 하는 거니까. 아니면 두 분 다 어머니잖아요. 예를 들면 윤동주 씨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어머니와 뭐 장모님이라든가 아. 다 어머니죠. 그렇죠. 우리 그렇게 어머니. 나의 어머니, 세상의 어머니. 그렇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근데 있는 거죠. 동경은 동경하는 마음인가요? 아니면 도쿄를 얘기하는 건가요? 동경하는 마음이겠죠. 윤동주 시인의 그 성향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래도 고양이는 없네요. 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몰듯이. 어머님,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아스라이 먼 거 맞잖아요. 아스라이라는 뜻이 어. 약간은 보일 듯 말 듯. 엄청나게 아스라이. 그렇죠. 근데 별이 훨씬 멀잖아요. 이네들이 별이 멀듯이 멀다고 하기엔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지금 이거 우리 또 이제 시적으로 해석해야지. 별이 먼 만큼 심적으로. 그렇지. 왜냐면 별은 지금 실제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죠? 제일 가까운 별이 빛의 속도로 가도 4년을 넘게 가야 되니까. 그렇습니까? 사망광년. 아니 4년. 4년. 그럼 사광년. 사광년 정도. 그럼 사광년만큼 내 심리적으로 내 마음속에 막 아무리 이런 가까이 가도. 라이너 마리아 릴케 같은 시인이 너무나도 멀어. 지금 막 맞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 거리,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진짜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심리적 거리가 중요하다고 해요. 그럼요. 자기가 친숙하다고 느끼면 가까운 거거든요. 그치. 빛이 4년이 걸려요. 가까운 별이. 그런데 실제로 그 시인을 만나러 가려면 이제 배 타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돌아가셨다면 거기 그 무덤까지 가는 것도 네. 6개월 이상 걸려요. 그럼요. 그러면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문학적이면서 너무나 과학적이지 않나. 별이 아스라에 멀듯이 이분들도 지금 그쵸, 이 그쵸. 사람들도 너무 멀리 있어. 마음적으로. 맞아요. 어머님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어머니의 위치 정보가 나왔는데요. 북간도. 잠깐만 위치 좀. 어머니가 북간도에 계시대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 같은 시대에 뭐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또 갈 수도 있고 뭘 하고 그렇지. 간다고 하지만 북간도? 너무 멀다. 너무 멀다. 그러니까 너무 너무나 멀지. 먼 겁니다. 이 정도면 별은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요. 어머니는 만나러 가기 보이지가 않아 어머님. 그러니까 더 먼 거지 말하자. 맞네요. 그건 진짜 인정합니다. 맞아요.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리었습니다. 요 부분에서 여기서요? 갑자기 네네네. 별빛이 내린다. 별빛이 내린다. 샤라랄라랄라. 네. 그 노래가 듣고 싶었습니다. 별빛이 내린 언덕, 언덕 위에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그냥 갑자기 덮어. 그렇죠. 왜 어떤 덮었죠? 이걸 왜 덮은 거죠? 지금 이름을 아니, 썼다가 왜 덮었죠? 덮은 게 아니라 언덕 위에 별빛이 내린다. 네. 뭔가 언덕 위에 별빛이 보이려면은 언덕이 높아야 되고, 약간 그 닿는 부분이 보여야 될 것 같고, 아니면 호수 같은 거나, 그렇죠. 반사돼요. 반사돼서. 그래서 우리 지금 이게 등산복 입고 오신 거 아닙니까? 언덕 올라가려고. 근데 이 별빛이 내린다는 거는 우리가 뭐 그 만화적으로 표현할 때처럼 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는 밝다 그만큼 그런 그렇게 의미인가요? 해석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빛이 직진하면 오니까 내린다? 저는 그래도- 실제로 이럴 수가 있나요? 이렇게 차라라라라라? 아니,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별빛을 이렇게 진짜로 본 적은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빛이 달빛이 내릴 그렇게 순 없잖아. 그렇지. 지금 말씀하신 게 별을 보는 게 아니라 별 그림자 같이 별 빛을 말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우리가 명암을 감지하는 막대 모양 세포가 네. 그 간상세포와 이제 원추세포와 간상세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어두울 때는 달 말고 정말 금음달일 때 목성이나 뭐 이런 애들이 떠 있으면 그림자가 살짝 질 정도래요. 빛이 진짜로 그림자가 진다고? 별빛에? 정말 그렇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냐면 막대 모양 세포가 얼마나 강하냐면요. 광자 하나에 흥분해요. 광자 하나에. 진짜. 어마어마하니까 그게 이제 색깔은 대신 구분 못 할 겁니다. 내가 이 생물 쪽에 약해가지고 미쳐 놓쳤네.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너무 아름다운 시 아닙니까? 너무 아름답죠. 너무 아름다운 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여기가 또 마음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었군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요거는 왜 생기죠? 계절이 생기는 거예요. 사계절, 지구에 행성이 기울어진 상태로 자전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전이 아니라 공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공전하기 공전을 한다는 거는 행성이 그 별을 돌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별 자체에 계절이 생긴다? 나의 별에도 봄이 온다? 그렇지. 나의 별에는 이미 뜨거운데 봄이 어디 왔어. 돌 데가 없는데 우리 태양은 음. 그런데 봄이 왔어.
별에 봄이 올 정도로 따뜻해지면 우리 큰일 납니다. 그 별 어떻게 됐죠? 혹시 은하의 중심을 기준으로 태양도 자전을 하는데 공전을 하죠. 공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전축이 기울어진 상태로 태양이 자전하면서 와, 공전해서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 은하 중심에 있는 거대 블랙홀에서부터 근데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래요?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약간? 별에도 본인이 오는 것이? 기울어진 채로? 기울어진 채로 있다면? 돈다면 아니 도는 거니까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똑같은 있잖아요. 거잖아요. 아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하셨다고 임동주 시인은? 임동주 씨는 근데 경성제국대학 물리학과 출신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영민하시고 그러니까요. 영민하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거든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맞아요. 현명하시기도 하고. 모르는 겁니다. 알고 쓰셨을지 또 제가 그렇게까지 직접 물어볼 파악을 순 없지만. 하셨다면 근데 우리가 이제 추적을 해봐야죠. 그 실제로 겨울이었다가 봄으로 가고 있는 그 위치에 있는지는 이제 우리가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뭐 흔하게 이상의 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학적이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윤동주 시인도 굉장히 과학적인 분이었다. 네. 이렇게 윤동주 시인이 최고가 아니었나? 최고 아니었나 그런 정말 것까지 생각합니다. 생각했었다는 기울어진 것까지 예측을 하셨을지 그렇죠. 몰랐다. 태양이 자전을 하잖아. 그럼 기울어졌을 거 아니야. 음. 그렇다면 은하 중심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더 과학적인 이야기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리 요리 뽑고 빰빰. 빰빰 네. 별이 빠도 뭔가 생각이 났네. 둘리 하니까 또 마이콜? 마이콜도 있고 둘리에 도우너. 항성이 나오잖아요. 둘리. 그치. 왜냐면 둘리. 둘리가 무슨 별에서 왔어. 그지? 최근에 개봉한 거 얼음별 얼음별. 얼음별 대모험인가 대탐험인가? 대작전? 대모험? 우리 불쌍한 고길동 저는 옛날부터 인간이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동물이죠. 제가 제 스스로를 보면서 너무 반성하게 됐습니다. 진짜 저도 어릴 때는요. 네. 고길동이 미웠고 그러니까요. 비합리적으로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일 못됐다. 불쌍해. 제일 지금은 불쌍해. 성자야, 성자. 아니 그 동물들을 다 걷어 키우고. 고길동의 재발견이라니까요, 진짜로. 그러니까 얼마나 착합니까? 때리지 먹여주고 마라. 재워주고. 말로만 뭐라고 하지? 와. 와, 진짜. 네, 그런데 진짜 최고입니다. 일단 저는 이제 항성님에게만 물어볼 수 있는 것이 둘리의 얼음별이 어디냐? 이건 있을 것 같아요. 얼음 있는 별은 뭐 얼음별에서 지금 지구까지 네. 이게 둘리가 올 수가 있는 이제 것인가? 일단 이 단어 자체가 양립할 수가 없어요. 얼음, 별. 아 그러면 국립국어원의 별의 정의로. 그렇지. 그렇게 가야지. 그렇게 갔을 때 이제 별을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국립국어원에 신났어 갑자기? 나는 이제 이게 뭔가 나는 지금 이 둘의 바이브가 따라갈 수가 없네요. 뭐 두 분이서 일단 말씀 한번 나눠보세요. 예. 약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뭔가 생존을 하려면 사실 별에는 뭔가 살 수가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찾는다 이런 거 할 때도 다 행성이라든지 아니면 위성이라든지 심지어 영화 같은데 판도라 뭐 아바타나 이런 데도 어떤 행성의 위성에서 위성이 그 판도라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일단 얼음별이다. 항성에서는 일단 살 수가 없다. 그 생명체가 존재를 할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뜨거우니까 다 뭐 플라즈마고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하는데 원자가 뭉쳐지질 않는데 뭐 어떻게 존재를 하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얼음별은 분명히 차가운 무언가 위성이다. 그리고 우리 태양계에도 보면은 아까 목성의 갈릴레오 위성들 말씀해 주셨죠. 네네. 보면은 유로파라든지 가니메데, 막 이런 칼리스토 이런 데들은 다 얼음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주스 탐사선이라고 거기를 탐사하러 갔어요. 그리고 토성의 엔셀라두스, 뭐 타이탄 이런 데들은 지구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야, 네. 그렇지만 표면은 얼어 있어요. 네. 하지만 그 밑에 바다에는 뭔가 생명체가 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 둘리가. 그렇지. 둘리 거기서. 엄마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둘리 엄마는 어떻게 거기로 갔죠? 애초에 거기 있었던 거기에서 거기서- 생성이 된 생물인 거죠. 그렇지. 어떻게 왔어요, 둘리가? 그러니까 내 말이 빙하 그 그때 말이야. 있었던 거 아니었어요? 근데 봐봐. 여기 딱 했을 때 그 왜 엔셀라두스나 타이탄 같은데 저 엔셀라두스나 유로파 같은 데는 물을 뿜어낸단 말이에요. 우주 공간에. 그때 탈출이 된 거지. 그러다가 뿜으면서 같이 뿜어줘서 같이 뿜어냈는데 거기에 소행성에 이제 그 물이 닿은 거죠. 마침 타고 온 거죠. 그럼 뭐 해성 같은 거. 해성 같은 거예요. 올라타고. 올라타고. 근데 그런 거 본 것 같아 그 장면을. 우리 오늘 이거 방송 나갈 수 있어요? 괜찮은 거예요? 최근에 기사에서 봤어요. 얼음 물이 이렇게 엄청나게 쏟아져 그렇죠, 나오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네. 발견돼서. 그러면은 과학적인 내용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네, 과학적이었는데 이번 것도.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계속 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별이 반짝이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사실 별은 반짝이지 않는다. 모차르트 반짝 반짝 작은 그렇죠. 별. 작은 별도 반짝이는데 그렇지. 반짝이지 않는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죠? 사실 천문학자들의 최악의 적은 이 반짝이는 별이거든요. 이 반짝이는 게 별 네. 자체는 사실 막 뭔가 밝기가 변하거나 뭐 물론 그런 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거기에 있다고 했을 때 별이 반짝반짝 거린다. 이거는 다 공기 우리가 갖고 있는 대기의 영향인 거거든요. 흐물흐물게 아지랑이처럼. 아지랑이처럼. 그러고 보니까 얼은. 태양은 안 반짝거리네요. 그렇죠. 태양은 너무나- 항시. 세게 오니까. 근데 태양이 반짝인다 안 반짝인다 그것도 못 느끼는 게 태양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맞아. 눈이 멀어요. 맞네. 그래서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양도 분명히 반짝이. 영향을 받아서 반짝일 건데 워낙에 그 빛이 이제 밝다 보니까 그런 현상을 못 느끼게 되는 거고. 아 그럼 다만 그냥 혼자 빛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반짝반짝이 아니고 반짝반짝은 정멸이 아니고 점등이다. 반짝반짝은 지구에서 일어나는 현상. 우리한테 그렇게 보일 뿐. 그렇죠. 그러면 애초에 이 별이 빛나는 원리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잠깐만 그 빛을 동요를 낼까? 일단 우리가 과학적으로 다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점멸하는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이건 잘못됐고 점등하는 작은 별 우리 눈엔 점멸하네 이렇게 해야지만 정확한 표현이 된다. 아니 이 두 분이 이게 코드가 통한다는 게 나는 참 아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저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저 정도까지니까. 이 정도는 아니죠? 이 정도 저기까지는 조금 아니에요. 심한 이제 상태고. 그렇죠. 예. 네, 버릴 거는 버리고 가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네. 저도. 별이 이제 어떻게 스스로 빛을 내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요거를 설명을 하려면 별이 어떻게 빛을 내나 어떻게 그렇게 밝은 빛을 내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별이 어떻게 탄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거기에 첫 번째로 이미지가 공개될 때 되게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어요. 그 카리나 성운이라고 용골자리 성운이라고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아름다울 것 같네요. 카리나. 산맥 같이 되어 있던 그런 데가 있는데 네. 그런 사진이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성운이에요. 성운. 성운이라고 하는 것은 별성자의 구름문자. 그래서 별구름? 별구름인데 별구름 속에서 별이 태어나는 거예요. 너무 이거 아름다워. 시적인 표현 같아요. 별이 별구름에서 태어난대. 별이 태어났어. 그렇죠. 근데 우리 약간 되게 뿌연 안개 낀 우리 이거를 미세먼지로 표현을 비유를 하면은 조금 지저분하다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내가 낭만적인데. 그런 느낌이기는 하지만 그런 미세먼지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 근데 그게 이제 빛을 받아가지고 반짝이는 거거든요. 이런 말하기는 좀 그런데 중국의 베이징 같은데 되게 황사가 그 미세먼지가 심할 때 네네. 한번 갔던 적이 있었어요. 네. 네온 사인이 빛나잖아요. 온 하늘이 다 빛나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서로 막 그 반사되고, 산란이 일어나가지고 다 빛나거든요. 왜 도시에서 하늘이 까맣지 않은 이유도 여기서 반짝반짝하는 빛들이 이 하늘 전체를 뿌옇게 만들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다 산란이 되고 막 서로 산란이 되다 보니까 그 빛 전체가 다 이렇게 퍼지는 거거든요. 성운도 비슷해요. 미세먼지다. 이제 빛들이 그 자체적으로 내는 에너지들도 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근처에 있는 빛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속에서 내는 갓 태어난 별들이 내는 빛에 이제 그거를 받아서 에너지가 이렇게 흥분되고 거기에서 그 빛이 나는 건데 그런 먼지들이 모여가지고 씨앗이 되는 거예요. 예쁘다. 그런 먼지들이 모여서 씨앗이 되면은 중력이 생길 거고 그 중력 주위로 별들이 점점 뭉쳐지면서 먼지들이. 아. 압력이 높아질 거예요. 그렇죠. 뭉치니까요. 뭉쳐지면 압력이 높아지고 우리 사람이 막 이렇게 좁은 공간에 모여 있으면 막 열 생기잖아요. 맞아. 덥죠. 뜨겁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분자들이 수소 분자들이 원자들이 뭉쳐지면은 융합? 거기서 그렇죠. 엄청나게 압력이 세지고 너무 밀착시키니까 붙지 말아야 할 것들이 이제 붙게 되면서 핵융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핵융합이 시작이 되면서 핵융합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고 그 에너지가 열 에너지, 빛 에너지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빛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성이라는 정의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다. 그러니까 라고 볼수 핵융합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완전히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사실 이 책에도 요 관련된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 지금 전문가가 이렇게 말로 설명해 주신 것과 이 책에 또 이렇게 눈높이에 맞게
좀 쉽게 이렇게 풀어져 있는 내용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한번 이 보도록 글귀를 읽어볼까요? 네. 분자구름 한가운데 그곳에서 회전이 시작됐지. 빙빙 도는 한가운데 그곳에서 빙빙 도는 한가운데 그곳으로 물질들이 끌려와 서로 부딪히고 단단히 뭉치더니 온도가 오르고 또 올라서 핵융합이 시작됐어. 무대 위에서 쿵쿵 뛰는 뜨거운 심장처럼 잘한다. 그렇게 별이 탄생했지. 야, 그것도 어렵던데. 자, 여기서 조금 지적을 한번 해봅시다. 너무 잘 썼죠. 진짜 잘 기가 썼는데, 막히게. 네. 일단은 뭉치면서 가군동량 보존 때문에 회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회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모이면서 회전이 가군동량 보존으로 생각이 시작되는 거고, 그리고 단단히 뭉친다. 이것도 조금 그렇죠. 단단히 뭉치죠. 그래도 왜냐- 그러니까 단단하다라고 이야기하기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뭔가 그러네요. 우리가 직접 만져보지는 못했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그 정도의 뭉침의 압력이면은 충분히 단단하다고 단단하게 느껴지네요. 왜냐하면 목성, 토성, 다마, 금속, 수소가 있을 거로 보니까 그렇죠. 단단해지다가 온도가 오르고 압력이 높아지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전자기력 때문에 더 이상 가까워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데 그걸 넘어갈 정도로 너무 세게 붙이면 강제로 붙이는 거죠. 딱 붙어버려요. 어. 어느 선을 넘으면 딱 붙어버려요. 그게 이제 핵융합이고 네. 그 에너지가 지금 우리의 별의 에너지다. 그럼 이거 융합이 일어나면 이게 거의 폭발 수준으로 네. 또 소멸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그러니까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계속 일어나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죠. 아, 헬륨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제 그 에너지가 나오고 그러면 수소는 계속 우리 태양과 같은 모든 별들은 기본적으로 원료가 수소잖아요. 네. 수소가 계속 헬륨으로 바뀌고 그러다가 압력이 수소를 다 써버리면 이제 헬륨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가지고 헬륨까지 다 타고 나면 이제 또 더 탄소도 태우고 뭐 옥시전, 산소도 하고 신호 막 이렇게 다 과정이. 태웠다. 다 태우고 그런 식으로 다 태우는데 그렇게 돼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CNO 그렇게 강력한 큰 별이죠. 그런 별들은 큰 별이면은 이제 터지게 되는 거죠. 초신성. 다 태우고 다 여기 태우고 재밌으니까 설명 한번 해주실까요? 아니면 예-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까요? 이건 시간이 없으면 넘어가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작은 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네. 태양보다 훨씬 작은 별들이 우주에는 더 많은데 그런 별들은 가지고 있는 재료들이 있잖아요. 네. 재료에 비해서 태우는 양이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약간 모기 향이 오래 타는 거죠. 가늘고 빛처럼. 길게. 하지만 큰 별 같은 경우에는 재료도 분명히 많이 있지만 태우는 양도 엄청나게 많아요. 한 번에 활활 타니까. 활 타는 거예요. 네. 엄청나게 많이 태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명도 짧고 그다음에 빛도 많이 내고 에너지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기 향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돼 있어 조그맣잖아요. 그 대신에 이제 뭐 한 시간 탄다고 하면 캠프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많은데 활활 타니까 한 20분이면 다 타버린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처음에 애초에 많았던 수소들이 이제 점점 헬륨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뭐 탄소로 바뀌고 산소로 바뀌면서 안에 있는 물질들이 밖으로 버텨내는 압력하고 그다음에 그 무게 스스로의 무게 때문에 생기는 중력 이 밸런스가 맞춰져야 별이 되는 건데 나중 되면은 다 태웠잖아요. 재료가 줄었잖아요. 네. 줄게 되면은 중력은 충분히 센데 무게는 변하지 않아서 충분히 센데 네. 중력은 충분히 있는데 안에 있는 압력들이 점점 약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력이 이기겠죠. 안으로 무너지겠죠. 안으로 무너져 버리겠죠. 그래서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한 번에 확 일어나면서. 초신성. 이게 나중에 한번 항성님을 모시고 자세하게 요 얘기도 참 재밌는데 아니 다 들었어. 간단하게 뭘 얘기를 자세하게 하면 들어. 그런 것 같아요. 그 수소폭탄이 계속 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수소폭탄이 밖으로 밀어내는 힘과 지금은 중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고 네.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이제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있어. 그건 다음에 한번 그렇죠. 네. 얘기했지만 우리는 지금 수소폭탄의 그 에너지로 살고 있다. 자, 제가 지금 갑자기 이 항성님을 막 보니까 생각나는 그 썰이 있는데 네. 궤도 오빠가 저희 과장창 시즌 1 때 그렇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한스베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그때는 이제 그 덕후의 그런 영역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라 그게 대체 뭐야? 뭐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조금 마음이 열려서 맞아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알것 우리 같죠? 좀 과장창 청취자분께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별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방금 우리가 설명을 했던 별이 에너지를 내는 과정, 별이 태어나는 과정, 그러니까 별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지구상에서 거의 처음으로 이해했던 사람이라고 보면은 한스베테. 되실 거예요. 그 네. 한스베테는 이미 궤도님도 열렬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만약 과장창 팬들이라면 진짜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일화가 있어요. 한 번에 일화가 있으면 한스베테가 약혼자하고 바닷가를 걷고 있다가 모래사장을 이제 거닐고 있잖아요. 거기서 밤하늘을 가리키면서 한 말, 진짜 저 별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예뻐요. 맞아요. 저는 저 별이 왜 빛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유일한 남자입니다. 어떠실 것 같아요? 개소리야. 좀 재수없을 것 같죠? 손목 걸 수 있어. 나 근데 같으면. 증명해봐. 그치. 세상에서 유일한 걸 증명해봐. 아, 그걸 증명하는 거 어렵구나. 그러니까. 근데 뭐. 근데 내가 찾아냈으니까. 낭만적이지. 아니 너무나도 그때도 궤도 오빠가 분명히 이거 너무나도 낭만적인 이야기라고 하면서 얘기해줬는데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들어도. 나도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알겠는데, 너무 그렇게 아니, 대놓고 떠벌리면. 너무 잘난 척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나- 보면서 궁금했던 게 항성님은 정말 항상 별을 보고 사랑했잖아요. 데이트할 때 가끔 이런 거 하셨습니까? 아니요. 진짜 아예 그 제 아내는 과학 쪽에는 정말 관심이 없던 사람이 미술을 하는 사람. 지금도 없나요 관심이? 지금도 그렇게 크게 없는데 되게 신기한 거는 제가 오랫동안 이 과학 커뮤니케이터 활동을 해왔잖아요. 네. 아름아름 들은 게 많아. 서당계 그치. 3년이면 어깨 너머로. 어깨 너머로 뭐 이런 들은 게 얘기 했던 있다고.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데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런 식으로 저 별이 왜 빛나는지 세상에 나만 알고 있어요. 라고 하면은 싫어. 나는 그 스타일이 아니야. 근데 궤도님은 했을 것 같기도 해. 그 무표정으로. 그렇지. 아니면 이렇게 되게 잘난 척 하듯이 아니라 나만 알고 있는데 내가 설명해 줄게.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되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근데 의심스러운 부분은 그거야. 진짜 한스베테가 정말 유일한 사람이었나 그때. 당시에. 근데 그쵸. 왜냐면은 한스베테가 있기 전까지는 핵융합 반응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별이 어떻게 에너지를 내는지, 어떻게 빛을 내는지, 열을 내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핵융합 반응에 대해서 자체에서 뭔가 논의됐거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어요. 수소하고 산소하고 결합해서 연소하면서 에너지를 내는 거다. 우리가 흔히 화학 뭔가를 에너지죠. 우리가 흔히 뭔가를 그냥 쉽게 말해서 종이를 태울 때 내는 열처럼 별도 그렇게 에너지를 연소하듯이. 내는 거다. 뭐 상식적인 생각이고 너무 그렇죠. 아이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도 당연히 그랬을 말이 거라고 된다. 생각을 했는데 유일하게 1939년에 한스베테가 별에서 에너지 생성이라는 항성에서의 에너지 생성이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 논문 속에서 어떻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보통 종이 한번 태우면은 사실 훅 타고 끝나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쵸. 근데 연소의 특징이거든요. 물질이 다 타버리면은 없어져. 없어져야 되는데 몇 억 년을 이렇게 계속 몇십억 년을 이렇게 타고 있다는 거는 태양 봐봐요. 계속 타고 있잖아요. 그 근본 방법이 다르다. 에너지를 생성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이 논문을 발표하고 이 논문을 바탕으로 그 질량 손실에서 아까 말했던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량 손실이 에너지가 된다. 이거를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E는 MC 스퀘어로 그렇지. 열의 집중력 좀 그거 아닙니까? 네, 별의 열 에너지로 변환한다는 그 사실을 알아내는 거죠. 이게 진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볼 때마다 되게 주목하는 게 연도거든요. 네, 맞아요. 되게 늦어요. 늦어요. 몇 년도인가 이게? 1939년도예요. 1900년대네? 거기다 39년이면 거의 뭐 2차 대전 시작된 그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게 되게 난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초등학생도 다 알고 있어요. 태양이 연소하는 게 아니라 핵융합인 걸 다 알아. 근데 어떻게 보면 1939년이면 진짜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때만 하더라도 핵융합이란 개념이 없었다는 거고 그럼 태양이 도대체 왜 빛나는지 몰랐던 거예요. 계산을 해요. 그렇죠. 대충 지구의 나이만 봐도 가장 오래된 암석만 해도 되게 오래돼 있는 상황이고 태양이 저 정도 크기면은 굉장히 탈 게 많으니까 아마 오래는 갈 거고 또 중력 수축하면 원래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거 저런 걸 다 따져봐도 절대로 몇십억 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이게 미스테리였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 초등학생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그때 과학자들이 몰랐다는 거고 그게 알려진 게 얼마 안 됐다는 게 그렇죠. 저는 되게 시사하는 바가 그때 많은 것 태어나신 같아요. 분 아직도 지금 잘 계시죠. 살고 계신 분들도 그럼요. 계신데요. 네, 너무 네. 신기한 거죠. 네. 아니 근데 저는 그러면 한스베테가 그때 약혼녀한테
제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남자랍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분이 이걸로 노벨상 받았잖아요. 그렇죠. 1967년도에 노벨상 받았죠요. 약간 이게 더 자랑이지. 오히려 근데 더 어필. 그거는 이제 약혼 한 분보다 훨씬 이제 결혼하고 이제 애도 있고 그렇지. 자녀들한테 얘기해줘야겠다. 너무 훗날이라. 그렇죠. 아니면 논문을 그 갭이 한 30년이 있으니까. 논문은 논문은 내가 지금도 이렇게 찾아보세요. 발견했답니다. 내가 논문을 이렇게 썼습니다. 응. 나 이렇게 알게 됐어. 새로운 그 사실을. 논문 딱 줬을 때 응. 읽어보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파운이지 파운. 그러니까 파국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오타쿠는 뭐야 이러면서 바로 맞아. 파운이죠. 그렇죠. 지금 별이 태어나서 어떻게 빛을 내는지 음. 건강하게 얼마나 쑥쑥 자라는지까지 봤어요. 너무 뭔가 기특하죠. 너무 신기해. 신비로워요. 근데 이 별도 결국에는 수명이 있어서 죽지 않을까. 그것도 이상해. 환생이 있으면 죽음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죽죠. 기본적으로 죽죠.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별의 죽음은 다양해. 별이 죽는 그 순간을 관측할 수도 있고,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범죄 현장이나 사건 현장을 갔으면 죽어 있는 약간 그런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흔적을. 시체라든지 그럼 별의 시체를? 별의 시체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별의 시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중성자별이라든지 블랙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이 엄청나게 무거운 별들이 죽고 나서 남은 시체들이 바로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 살았다의 정의가 그러면 핵융합을 한다군요. 그렇죠. 핵융합이 끝나면 이제 죽었다고 하는 네. 거고. 핵융합이 끝나고 죽는 그 순간을 우리가 초신성, 엄청나게 밝은 빛과 에너지를 내면서 그 은하 전체와 맞먹을 정도의 에너지를 내거든요. 한 번에. 네, 한 번에. 네. 근데 그 정도의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 태양과 같은 수준의 별이 아니고 태양보다 적어도 한 10배 이상 정도 되는 그렇게 큰? 그렇게 큰 정도의 별이 폭발을 해야만 마지막 순간에 그 정도의 빛을 내요. 그래서 M101이라고 네. 핀휠 갤럭시라고 그래서 바람개비기 은하라고 최근에 있거든요. 네. 바람개비 은하라고 유명한 은하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최근에 거기서 초신성이 일어났어요. 오, 야, 그래서- 최근이에요? 완전 최근이에요. 한 달?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최신 뉴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알람 같은 걸 울려요. 이제 그 아마추어 관측자들끼리. 그래서 봐라. 다 망원경 돌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은하보다 큰 폭발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은하 하나의 밝기와 거의 맞먹는 수준의 오. 그 밝기를 그러면 내요. 무조건 관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무조건 관측이 되죠. 어떻게 관측하셨나요? 제가 직접 관측하지는 않고 아니 왜죠? 또 관측을 하려면은 또 전문적인 그 장비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섭섭한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오히려 관측 많이 하는 분들은 그냥 관측하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이고 맞아요. 이게 좀 이론적으로 하는 분들은 오히려 다 그냥, 이제 저는 그 돼 있는 된 거를, 된 거를. 관측은 관측을 잘하는 사람이 하면 돼요. 녹화하고 녹화하고 다 찍어놓고 그거 이제 받아서 이제 분석 이렇게. 그렇죠. 우리는 보기만 하면 되는 거고 지금도 계속 별의 밝기 그 초신성이 일어난 밝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점점 관측되고 있어요. 빛이 그러니까 밝기가 점점 일정 정도 기간은 늘어났다가 지금은 늘어나고 있는 시기로 알고 있어요. 아직도 곧 이제 줄어들 건데 그 단계를 지금 관측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방송 나가는 거를 보는 시점에는 아마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 될 것 같고요. 네, 맞아요. 지금 되게 정말 흥미로운 말씀하셨는데 관측은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고 분석은 다른 사람이 하면 된다.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예 중에 하나가 관측을 잘하는 티코 브라헤와 그 아래에서 분석을 잘하는 케플러의 그렇죠. 일화가 있습니다. 케플러는 이름을 딴 공식도 있고 그렇죠. 이론도 있는데 이론이 있죠. 근데 아니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그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관측 덕후 티코 브라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천문학자가 1572년 11월에 특이한 별을 하나 발견을 해요. 이때 카시오페아 자리에 전에는 보지 못했던 빛나는 별이 발견이 된 거죠. 네. 근데 얼마나 밝았냐면 금성만큼 밝아요. 너무너무 밝습니다. 금성이 얼마나 밝냐면 보통은 해가 진 직후에 말도 안 되게 밝은 별이 지평선 근처에 있으면 금성입니다. 필경 그렇고. 그렇죠. 또 하나는 저 멀리 높은 곳에 희한하게 밝은 별이 있다. 저 없었던 것 같은데 하면 대부분 보면 목성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금성만큼 밝았으니까 아주 잘 보였을 거예요. 그쵸. 이거 몰랐을 리가 없는데 그래서 갑자기 새로운 별이 나왔구나. 신성이다.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당시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때 갈릴레이랑 싸웠던 사람이 이제 티코 브라헤예요. 갈릴레이는 지동설이 맞다. 그런데
케플러는 수정된 천동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절충안을 내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우주관 혹은 뭐 프톨레마이오스의 네. 어떤 그런 그런 것들을 지지했었던 분인데 우주가 불변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티코 브라헤가 이걸 관측하면서 뭔가 도그마가 깨진 거예요. 잠깐만, 새로운 별이 생겼네? 별이 해석의 왜 여지. 없던 게 갑자기 생겼어? 하지만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거든요. 그 별이? 그러니까, 네, 뭔가 있을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건 아니에요. 이유가 다 있어요.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어쨌든 그러니까 빛나는 별들이 사라지는 걸 확인했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새로운 별이니까 신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 별이 죽기 직전에 갑자기 빵 하고 터지면서 빛날 수 있다라고 아까 우리 말씀하셨잖아요. 항성님이 설명하신 그 초신성이었던 거고 초신성은 이름이 초신성 슈퍼노바처럼 그쵸? 느껴지지만 사실은 별이 죽는 순간에 그러니까 그 하면서 순간에 대폭발을 보고서 저기 별이 새로운 못 보던 별이 있네? 라고 엄청나게 한 거죠. 밝은 그렇게 해서 신성이다라는 이제 엄청나게 밝은 초신성인데 별이 안 보이던 게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지금은 그러면 그때 이제 보이지 않는 처음으로 거죠. 초신성을 관측한 건가요? 아니 그 전에도 아마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되게 유명했고 그 금성 정도로 밝았다는 거 혹은 막 기록을 보면 막 낮에도 보이는 경우도 있고 했었거든요. 자, 근데 생각해 봅시다. 엄청 밝았어요. 조선에서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였겠죠. 매일 조선의 하늘을 보는 하늘에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게 특히 조선왕조실록은 엄청나게 많은 그 기록들이 다 남아 있어요. 다 썼잖아. 썼어요. 봤어요. 세세한 아니, 것까지 신라 정말 시대에도 첨성대가 있었는데 안 그럼, 받겠냐고. 그렇지, 안 받- 새로운 받겠냐고. 별이 생겼다는 거는 왕권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맞아. 그때는 또 왕의 어떤 힘과 그럼요. 이제 연관지어서 분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조선의 기록에도 있고 심지어 율곡이의 석담일기를 보면 1572년 음력 10월 객성이 책성 옆에 나타났다. 그런데 크기가 금성보다 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이거를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늘이 변했어요. 뭔가 새로운 별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에 새로운 태양이 나타난 것인가? 새로운 역성혁명이 일어날 것인가? 그걸로 엄청 이제 왜냐면 너무 궁금했을 것 같아. 당시에는 그게 해석이 안 되니까 아니 왜 별이 엄청난 별이 갑자기 생겼다가 왜 없어졌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현상을 뭐 갖고 이제 우주에 관한 토론이 또 이런 답이 나왔을까요? 그때? 맞아요. 그때 뭐 당시에는 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사실은 그 조선 시대나 옛날 시대에는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현상이 의미하는 바가 그렇지. 무엇인가. 맞지, 그쵸. 맞지. 우리가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왕이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가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 약간 이제 지배 세력은 그 지배 세력의 그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이것 때문에 뭔가 바꿔야겠다는 뭐 역성 혁명 세력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은 이런 거를 자기 입맛에 맞춰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되게 대표적인 게 1604년에 케플러 그 초신성이라고 케플러가 관측한 초신성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보다 앞서서 조선왕조 실록에 되게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1500년대니까. 그래서 당시에는 그 초신성이 여러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방출되는 방출선을 이제 확인을 하면은 뭐 수소가 있니 없니 이런 것들을 수소선의 그 존재 여부에 따라서 타입 1이니 타입 2니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그 케플러의 기록을 봐서는 1604년에 일어났던 초신성이 타입 2 슈퍼노바였다라고 했는데 똑같은 시기에 우리나라 조선왕조 선조실록에 다 입투라고 써 있나요? 아니 그건 아니야. 타입이 어디 있어? 그러네. 어떤 식으로 밝기가 점점 증가되고 어떤 식의 그 묘사가 돼 있잖아. 그 아. 별이 움직이고 엄청나게 자세하게 썼잖아요. 디테일한 매일매일 변화를 기록해서 비 오는 날 빼고 너무 좋다. 오늘은 비 온다라고 기록이 돼 있기도 해요. 그걸 보고 아 이거는 타입 1A 슈퍼노바였구나라는 거 이제 국제천문연맹에서 받아들이게 타입 됐겠죠. 2가 아니고 타입 1. 타입 아, 1이었다. 케플러는 타입 2. 이거는 우리는 타입 1. 타입 1. 그렇죠.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타입 1이다, 타입 1A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결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왕조에서의 그 기록들은 조선 왕조 실록 기록들은 정말 엄청난 기록들이에요. 전 너무 세계적으로 신기합니다. 봤을 때도 그리고 천문학적으로 봤을 때도 그 되게 유서 깊은 자료들이고요. 근데 이렇게 항성이 별이 죽을 때 네. 우리가 지금 죽는 초신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죽을 때
주변에 있는 행성까지 막 집어삼킨다. 맞아.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태양이 이제 말기가 되면 점점 뚱뚱해지고 적색 거성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구 궤도를 넘어갈 거다. 어. 그래서 제가 들은 건 두 개였어요. 하나는 지구 궤도를 집어삼킬 거다. 첫 번째. 우리를? 지구를. 안 돼, 안 돼. 또 두 번째는 그러면서 밀어내서 지구가 뒤로 밀려날 거다. 근데 그것도 안 되잖아. 그래도 우리 얼어 죽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네. 이러나 저러나 끝나는 건데. 근데 그때 이미 50억 년 뒤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좀 쉽진 않아요. 살기가. 그래도 이 지구에 그 후손들. 우리 후손들 우리의 추억들이 생각하면은, 있는데 나 저기다가 이제 암석에다가 이독실 이름도 지구의 써놨는데. 역사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요. 되면. 근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역사가 끝나는 행성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거는 운명적인 거고. 아유 우리 얘기입니다. 너무 이렇게 차갑게 당신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지구인 아니야? 아, 나는 왜 이렇게 나도 냉정합니까? 우주인이기도 하면서 지구인이기도 어머, 한데 어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아직 숫자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데 50억 년 후란 말이에요. 50억 년. 내일 아니다 이거예요? 아, 내일이 아니다가 아니라 우리 후손이 존재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시대고 이미 그때면은 그때 만약에 우리가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과학 문명이 발달을 했을 거잖아요. 그쵸, 기본적으로. 그쵸. 사실은 망하고 나서도 다시 한번 문명이 생겼다고 해도 이미 그때가 되면은 또 과학 문명이 발달했을 수도 있을 정도의 긴 시간이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 내일에 우리에게 맡기자. 그렇죠. 그렇게 돼서 이제 아주 다 먼 이주를 얘기다. 했을 거고 아까 독실님이 말씀해 주신 이주를 대로 했을 거래 심지어.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화성이든 뭐 어디 갔을 거다. 태양 정도의 크기를 가진 별들은 말기가 되면은 이제 죽을 때가 점점 다가워지면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 안에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핵융합 과정 중에서 더 무거운 원소들을 태우기 때문에 거기서 생겨나는 압력들이 훨씬 많아요. 그 대신 수소가 이제 수소 4개가 하나가 헬륨이 되기 때문에 태울 원료 자체는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는 더 적게 나오더라도 크기 자체는 압력 자체는 이제 더 커지기 때문에 점점 적색 거성으로 이제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구 정도는 삼키지 않을까라고 화성이면은 세이프인데 그래도 뜨겁겠지. 그렇겠지. 네. 아유 그래서- 뜨겁겠지 정도가 아니지. 맞아요. 그런데- 의식도 못하고 그냥 우리 사라지는 거지. 의식을 하고 사라지는 게 더 무서워. 그러니까 난 차라리 그냥 기절할래. 천천히 이제 뜨거워지니까. 맞아요. 아 근데 진짜 우리가 항성님을 모시고 항성의 생애를 알아봤어요. 너무 우리가. 재밌었어요. 항성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그렇죠. 항성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좀 찾아보면서 별이 태어나는 것도 사실 과학적으로 얘기했는데 너무 낭만적이었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 뭐 죽는 것까지. 죽는 것까지. 너무 낭만적이야. 마지막으로 빵 하고 터지고 사라진다. 별 그- 너무 좋아. 별이 점점 부푸는 그 과정이 죽어갈 때 이제 마지막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부풀어 오르잖아요. 저도 약간 요즘 그 상태가 되고 부풀어 오르고 있지 않나. 약간 그런 무슨 느낌이 말씀이세요? 들고 있어요. 진짜 원래 부풀지 않았나요? 어떻게든 빼야 되는데 네. 요즘 부풀고 있어요. 예, 네, 저도 약간 융합을 그런데. 멈춰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과장창 별을 너무 사랑해서 네. 천문학을 전공한 우리 전문가 항성님 모시고 이렇게 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말 어렸을 때 얼마나 책을 보는 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을 했고 끝없는 우주 이야기. 만약에 과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보더라도 뻔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저는 잘 써 저도 있어요. 읽고 싶어요. 안에 내용이 그럼요. 진짜 전문적이야. 맞습니다. 디테일하게 있어요. 핵융합이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게 애들용으로 나왔다고는 하지만 아이들도 볼 수 있는 한에서 재미있고 애들 중에 영재가 봐야 될 것 같아, 근데. 되게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심오합니다.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소설책 분들도 읽듯이 이렇게 쭉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달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이런 내용까지 다 어. 들어가 있고 또 성인의 뭐 우주에 관심이 있는데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입문용으로 읽어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편하게 읽기 좋을 것 같아서 요거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우리 항성님 다음 주에도 함께 해주실 거니까 너무 또 아쉬워하지 마시고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성님을 모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접대꾸알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우리-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청취자분들이 유튜브 채널로 조금 넘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이제 같은 내용들이 우리 그 영상화돼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시고요. 네, 좋아요 그 꼭 눌러주세요. 다니면서 우리 팟빵도 들어주시고 유튜브도 틀어놓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네. 편집을 좀 잘 해달라고 해서 저는 좀 최소한은 나오게 하고 우리 레제님이 얼굴을 원샷으로 잡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들을 거 화면 보면서 들으면 더 더 좋죠. 좋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과장창에 또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좋다.
멘트가 좋죠? 너무 좋아요. 그렇죠. 아유, 한성님 요즘 감사합니다. 부풀어 오른다는데 그게 어떤 건지 직접 화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과학으로 장난치는 그날까지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과장창 파이팅! 파이팅!